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제가 5월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현금 비중 만들어야 된다. 지수가 지금 단기 꼭지 구간이다. 그러면서 현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커뮤니티가 현금을 40%에서 50%까지 보유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악재가 하나 터졌는데요. 자, 트럼프 탄핵. 항상 이렇게 꼭지 구간에 오면 악재는 크게 반응을 하고요. 자, 호재는 이제 거의 반응을 하지 못해요. 왜?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피로도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나라장이 이제 폭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굉장히 강하다는 소리죠. 우리나라 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실적도 좋고 하다 보니까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처음에 팔자세로 굉장히 선물 포지션이라든가 매물을 많이 내놨었어요. 그러다가 장 막판쯤 될 때 거의 사자로 다 돌리면서 코스닥, 코스피는 거의 비중으로는 거의 산 게 아니지만 아무튼 코스닥, 코스피 선물을 다 상방 포지션으로 잡아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일 상승이 어느 정도 오는지 보고 만약 상승이 가능하게 오게 되면 꼭지를 굉장히 높여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주식 비중을 80%까지 채우라고 리딩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게 분석한 게 어떤 걸 보면서 분석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들을 제가 책을 봐서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좀 갖춰져 있다 그러면 시장을 분석을 할 때 과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되는지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살펴보기 전에 트럼프란 인물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트럼프란 인물이 이제 지구촌의 부정적일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계속 주가가 상승만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 하나씩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좀 별로 인간적으로 별로 좀 별로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류층에 있을 때 좀 끌어내리고 하면서 그 버블을 쉬었다 간다 그러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한 번에 너무 성장을 급속하게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후유증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을 저는 바라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죠. 뭐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뭐가 안 좋다 그러면 우르르. 그러다 보니까 급등장, 폭락장도 증시에서도 연출이 되는 거고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세상이다. 그런 파동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하고 있어야 경제인식, 또 경제 철학,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만의 철학이 좀 이제 굳건하게 다져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펴보면 트럼프가 일단 탄핵이 되면 저는 전 세계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석탄, 석유를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민들한테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환상을 심어줬죠. 이거는 다 뻥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일까? 이쪽에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이쪽에 이제 좀 부응을 시키게 되면 자기한테 돌아가는 게 많다는 거죠. 썩어 있다. 민심을 허구로 이용해서 지 실속 차리는 이런 인간들은 좀 매장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인간들이 전 세계의 가장 좀 강한 국가인 그런 국가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고, 이런 현실이 굉장히 좀 암울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저 사람 이거 알고 보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탄핵설이 이제 나돌기 시작하는 거죠. 자, 트럼프는 이제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를 굉장히 신용을 하는데요. 과거에 트럼프나 사람을 분석을 해보면 사업체를 많이 말아먹었습니다. 금수저 집안 출신에서 이제 부동산 재벌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렇게 하면서 사업체를 트럼프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자기 사업체를 여러 개 말아먹었어요.
근데 사업체를 말아먹었으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뒷전이고 내 자산만 챙겼다는 거죠. 결국은 사업체를 여러 말아먹었어도 지는 돈을 벌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굉장히 좀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런 부분을 보면 좀 가족들도 트럼프 가족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공화당의 그 트럼프의 그 당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은 맞아가주기가 힘들 정도로 좀 개차반이라는 소리죠. 그런 것들이 많고 말실수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민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될 때부터 민심을 잃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 탄핵이 된다 그러면 지구촌에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요, 힐러리 해킹을 주도한 숨겨진 범죄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딱 보면 힐러리가 이 해킹당한 이 시기가 트럼프가 이 해커들 집단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으니까 그 부분에 좀 이제 과장된 거짓 광고, 거짓 사실들을 섞어서 이제 유포를 했겠죠. 그러니까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해킹 사실을 공론화하고 이게 그 문서다 하면서 이제 거짓 사실을 섞어서 이제 유포를 하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 반복이 프랑스 대선에서도 있었습니다. 마크롱에 대해서 그런 사이버 테러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힐러리 때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걸 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마크롱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 미국 국민들보다는 이제 뭐 인식이나 철학,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더 탄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빚이 많은 나라고요.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미국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민들은, 자, 할렘가가 있죠, 미국에는.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중 나라다.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예요. 미국과 중국 되겠죠. 세계 1, 2위. 이 나라들이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 한 일본이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들, 경제가 뭐 경제를 움직이는데 가장 힘을 주고 뭐하고 한다는 나라들이 꼬라지가 그렇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까요? 경제 인식들이 부정이 되면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바뀔 거예요. 그리고 신흥국들, 이제 경제 성장을 막 이제 시작하는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들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 과거의 그런 사례들, 경기가 급작스럽게 성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문제가 생겼던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면서 천천히 성장을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시장을 보면 1990년대나 무슨 뭐 19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에 보면 와, 완전히 도박판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지금은 많이 투명화된 거고요. 기업들이 오픈도 많이 하는 거예요, 과거보다. 그리고 작전 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패턴들이 많이 익혀져서 전문가들도 많이 나오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잡주로는 쉽지가 않아요. 기업 분석을 어느 정도 해놓고 제대로 된 세력들만 돈을 벌어가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제 뭐 그냥 뭐 하루 단타 세력들도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냥 뉴스 딱 터트려 놓고 매집을 한 일주일 합니다. 뉴스 터트려 놓고 뭐 점상 찍어 놓고 그 자리에서 자기 물량 다 던져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다 망해 나간 거예요. 투기꾼들이니까, 걔네들은. 세력들도 투자를 할 줄 아는 세력들만 지금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가 조작이라는 게 이제 버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에서 단속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런 세력 주체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해요, 세상에는. 그럼 트럼프란 사람은 전 세계에 제가 봤을 때는 단점으로 꼽힐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서민 살리겠다고 일자리 공약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거를 근데 속속들이 들이켜보면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공약도 있었죠. 무언가를 바꾸는데 보니까 다 득보는 사람들이, 부자들만 득보는 그런 정책을 이제 실행하겠다고 했다가 의회에서 이제 통과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자들 감세. 아니, 부자들을 감세를 하면 그 세금을 서민들 보고 더 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빈부격차를 더 키우겠다는 소리인데, 부자들은 무조건 세금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무조건 늘려야 되는데, 부자들을 세금 늘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재산 지켜야 되니까. 트럼프 자신이 그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1조 이상의 세금 감면을 받는다. 1조 7천억인가 얼마인가 그 세금 감면을 받는다. 그런 법안을 가지고 의회에다 내놨다는 자체가 이게 제정신이 박힌 대통령이냐고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 새끼가 아니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탄핵이 돼야 된다는 거야. 증시에 좀 충격을 받으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쇼핑할 시기가 오는 거잖아요. 싸졌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바라봐야 됩니다. 아, 트럼프 탄핵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셔서 가난하게 사세요. 아니면 공부를 하세요. 자, 미국 국민들도 이제 사기꾼 말 몇 마디 이제 놀아난다는 거죠. 자, 철학이 부족해요, 서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왜 누가 알려주려고 하질 않아.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깨우쳐야지. 미국 같은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유교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이제 그래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른 공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죠. 근데 지금은 많이 퇴색된 게 뭐냐면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 50대나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질 않아요. 그리고 뭐나 되느냐. 맨날 보면 50대 이상 어른들 보면 어깨 이렇게 피고 계시잖아요, 다. 그러면서 깔아본다는 거지. 젊은 층들은 깔아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소신을 만약에 누군가 젊은 층들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나랑 생각이 틀리면 이 사람은 나쁜 놈이야. 이런 식의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철학이 부족하고 그릇이 작은 사람들. 그릇은 어른이 아닌데, 어른이 흉내내는 어른들이 많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아이들도 이렇게 그릇이 작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릇이 뛰어난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은. 왜 미디어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세상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때보다 우리 아이들 또래는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5살 때, 6살 때부터 접하고 다니면서 이제 뉴스 찾아보고 뭐하고 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제 영상을 7살짜리, 8살짜리도 본다 그럽니다. 저번에 저한테 카톡을 한번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초등학생, 중학생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면서 이제 경제인식 같은 부분에서 공감을 표해준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놀랐죠.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세대 차이가 해소가 되려면. 그리고 아이들을 주도적으로 키워야지. 아이들이 주도하는 삶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서포트만 해주는 게 부모의 일인데, 인생에 개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교육 부분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속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 같은 나라.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빨리 바뀌어야 우리나라가 그런 큰 고통을 반복하지 않을 거다.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탄핵은 결국 장기적으로 지구촌에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예요. 트럼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저는 우리나라의 불만이었어요. 우리나라 어른들한테 불만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사업하면서도 그 어른들한테 사기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공한 사람들, 사업가분들이나 서민들이 맨날 욕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무 그거 할 때도, 나무 장사할 때도 농사꾼들이 맨날 욕해요. 업자며 시공회사 이런 데들 욕하는데, 그래서 저도 경계를 바짝 하고 그 사람들 만나고 뭐하고 했죠. 시공회사에나 업자들한테 사기를 당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업자한테는 몇 명 있지. 근데 그 업자도 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황이 사기꾼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돈 몇 푼 해먹어야 살 수 있는 거야.
왜 남들한테 내가 좀 좋게끔 이렇게 다가가는 걸 보고 이제 악용을 한 거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사기당하고. 농사꾼들은 맨날 말을 바꿔요. 어떻게 보면 사업은 거래 신뢰인데 그 신뢰를 자꾸 해치게끔 유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거래처들한테 믿음을 줬죠. 그러니까 일은 더하고 계속 바빠지는데 서민들한테만 계속 사기당하게 되는 거예요. 서민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나는 베풀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철학이 맞고 조금 인식이 훌륭한 사람들과만 인생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철저하게 배제하자. 굶어 죽든지 왜냐면은 굉장히 모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모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칩니다. 살인자나 우리 도둑질하는 무슨 그런 사람들 이런 그런 범죄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자꾸 믿는데 불신이 생기게 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아픔들이 저도 많이 있었는데 그 아픔들의 대부분은 다 서민들이 나한테 가져다 줬다. 가진 게 없는 자들한테 항상 당하고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외면하기로 한 거죠. 그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돈으로 베풀고 내가 가진 걸로 베푸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식을 무장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커뮤니티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내 주변, 나 자신부터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는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계속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해서 5년, 10년 후에 돈 진짜 많이 벌어서요.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제대로 투자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투기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가지고는 우리나라는 이 꼬라지를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국민들이 경제 인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경제 인식이 부족합니다. 증권사, 금융 쪽에 있는 애들이 전부 사채놀이 하는 애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증권사 펀드 맡기면 무슨 수익률을 맨날 밑돌잖아요. 주식 수익률을 맨날 밑돈다고. 지수를 못 따라가는 투자가 어떻게 투자해? 그런 투자는 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지수는 자, 딱 생각을 할 때 펀드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운용된 펀드에서 저는 펀드를 들 때 기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펀드를 들 때. 자, 주식형 펀드를 든다 그러면 1년 이상 최소, 그리고 3년 이상 운영된 펀드. 이런 펀드만 찾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이 지수의 더블 이상. 최소. 지수보다 최소 배 이상. 그렇게 펀드 수익률이 좋은 펀드가 아니면 가입을 하는 건 무의미해요. 이런 펀드가 국내에 거의 저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펀드가 없다고요. 자,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펀드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투자를 하죠. 근데 그런 펀드들이 없단 말이에요. 연기금?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금도 들면 안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연기금들이 요즘 투자하는 거 보면 과거랑 좀 행태가 달라졌어요. 10년 전 이때랑은 달라졌단 말이에요. 배당을 받으면서 기업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자금 투입을 하고, 그리고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죠.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연기금은 돈을 많이 벌 거라는 생각을 요즘 해요. 연기금들은 제대로 된 투자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보다도 더 제대로 된 투자를 해요. 외국인들은 자, 무슨 세계적인 글로벌 악재가 있게 되면 우리나라는 자기네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자금이 유출이 심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이제 집어넣었던 돈을 이제 회수를 해가는 거예요. 근데 연기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 더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국민한테 이제 유입이 되고요. 그게 연기금이 주식 투자를 지금 하는 비율이 과거에 뭐 10%인가 뭐 이랬어요. 지금 50%인가로 상향됐죠. 자, 이게 연기금이 주식 투자하는 비중이 100%가 돼야 됩니다. 연기금은 경제 자체에 그냥 해야 돼요. 자본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경제를 살리는 그 구축이 돼야 돼요. 전 세계에서 연기금이 10%가 아니라 20%였나? 연기금이 뭐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 한계를 둔다는 그 자체는 그 나라가 이미 경제인식이 썩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더럽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먼저 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또 잡소리만 많이 했네 이거. 트럼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트럼프 탄핵이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국 증시가 단기 꼭지 구간에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꼭지 구간에 있단 말이에요. 꼭지를 더 높여간다 그래도, 만약 꼭지를 더 높여간다든가, 지금 구간에서 그냥 유지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기간 동안에 만약 트럼프 탄핵이 딱 된다. 그러면은, 하락 기간이 좀 생길 거예요. 뭐 한 달이나 두 달? 뭐 이 정도? 그렇게 하락 기간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가 이제 주식을 100% 들고 가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조정을 받아서, 이제 허리나 무릎 어깨, 뭐 허리나 무릎, 바닥 구간에 진입돼 있는데 트럼프 탄핵이 만약에 딱 터진다. 그럼 그때 자본을 이제 100% 투입해갖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수의 지금 위치와 이 악재가 발생되는 그 시기, 그 시기를 맞물려 봤을 때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포지션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꼭지에 있는데 악재가 터져서 지수가 폭락을 한다 그래도요, 더 빠져요. 꼭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변동성은 이제 확대가 되겠고요. 지금 당장은 일단 탄핵이 결정되는 그 당장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변동성이 이제 확대가 될 거예요. 탄핵이 안 되면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거고, 탄핵이 많이 된다 그러면 지수는 무조건 충격을 받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충격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포지션에 임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임할지, 그 부분은 지수의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수의 단기적인 위치, 그 부분을 파악을 해놓고 그때 돼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악재가 이제 현실화되는 그 시점에 무조건 바닥은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 바닥이 끝나고 나서 대세 상승을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불확실성. 자, 국면입니다. 지금은 불확실하다는 거는 이게 악재가 진짜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반이에요. 트럼프 탄핵이, 자, 국민투표를 했을 때 지금 뭐 여론조사가 50% 정도 나왔다 그래요. 그럼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될지 아니면 진짜 탄핵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해. 그러면 아니야, 탄핵이 안 될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 계속 사겠죠. 아니야, 탄핵이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은 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반반이에요. 반반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뭐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동안에는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거죠. 이런 변동성 장세, 이 변동성 장세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제 뭐 적립으로 저축할 때는 그냥 무시하면 되고요.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 변동성 장세에도 수익을 잘만 타이밍을 읽으면 수익을 크게 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변동성 장세에서 제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가는지, 또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누적한다 그러면 대세 상승 전에 이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왜? 이렇게 수익을 누적해놓고 만약에 지수가 바닥을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악재가 딱 터졌어. 주식 100% 딱 갖고 있으면 우리는 자산이 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몇 달 상승 나와버리면은 그냥 단기간에 계좌가 따블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시켜드릴게요. 지금의 이제 움직이면 우리가 수익 뭐 3달 동안 2월 20일 날 시작해서 지금 3월 20일, 4월 20일, 5월 20일, 자, 지금 3달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 3달 동안 수익을 많이 쌓지 못한 거는요, 우리가 진입 시점도 그랬었고요.
진입 시점 같은 경우부터 지금 움직임이 크지 않은 시점, 그 시점에 진입을 했었고, 또 철저하게 바닥주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IT주는 철저하게 배제를 시켰어요. 꼭지 구간에 있는 부분에 있는 그 종목 갖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단기 수익은 더 크게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종목을 계속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익에 이제 목매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IT 버블이 꺼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포착이 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장에. 이렇게 트럼프 탄핵이 많이 결정된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FTA 재협상. 자, 이때 이게 악재를 맞았던 이 종목들이 다시 호재를 만나게 되겠죠.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뭐 태양광, 이런 부분들, 막 석탄, 석유, 이런 개발, 이런 부분은 만약에 탄핵이 되고 다른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대로 공약을 이어갈 사람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게 힘들 거예요. 그 공약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그리고 FTA 재협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완화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바닥권에 있는 어떻게 돼요? 그 자동차 관련주들. 지금 보세요. 사드 폭락주, 자동차 관련주들. 이게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이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탄핵이 되면 자동차 관련주들한테는 호재예요. FTA 관련된 기업들은 호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자동차주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드 관련주도 샀고, 자동차 관련주들도 제대로 바닥을 다 집어서 다 진입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회원분들이 인증을 하잖아요. 제가 과거 영상을 봐도 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자동차 관련주 사야 되고, 지금은 뭐 사드 관련주 사야 되고, 이 관련주를 다 샀는데 지금 수익률이 최소 20%에서 거의 뭐 50% 구간대 다 나옵니다. 그때 진입했던 종목들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가 좀 눌려야 되니까 내수주, 음식료 섹터 사야 되고, 그렇게 샀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최소 20%에서 다 50% 수익률 수익이 나와요, 지금. 근데 그거를 왜 짧게 끊어가면서 수익을 쌓았을까요? 우리는 수익 확정폭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수익 확정폭이 조금씩 생길수록 보유기간을 늘려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20%, 50%이 수익들도 우리는 다 쌓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바닥만 잡아갖고 지금 종목을 편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매매일지, 그동안 제 매매일지 싹 보세요, 카페에. 지금 거의 진짜 100% 다 맞췄습니다. 다 맞췄다. 이번에 지금 단기 꼭지 구간이나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반반. 그냥 맞춘 거예요. 폭락이 없었어요. 하락 같은 하락이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하락이 이렇게 나올 확률이 코스피는 거의 저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왜 100%를 얘기를 하지 않느냐? 아무리 확실하다 그래도 10%의 변수를 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코스피는 일단 눌릴 확률이 100%라고 봐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지켜보세요. 남들이 다 2400, 2500, 뭐 지수 3000 간다, 4000 간다 이런 얘기만 싹 도배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뉴스 나오는 꼬라지가 다들 좋은 이야기 하고 있죠. 이제 지수가 눌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악재 탁 터지잖아요. 이게 바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악재일까요?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게 바닥이었을 때 이런 게 나오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지금 관련 업종들이 다 IT, 4차 산업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 그 이슈가 없었다 그러면요, IT도 이렇게 화랑이지 못할 거고요, 대부분 다 경기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다가 FTA 이거 맞아서 바닥에서 완전 꼬꾸라져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트럼프 탄핵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자동차주는 바로 이제 뭐 대장주로 이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을 읽을 때는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려면, 창의력을 더할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이 다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왜? 남들은 그냥 다 현실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려면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런 부분들을 읽어낼 수가 있다. 이제 전 세계를 단절해 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자, 우리만 잘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반감을 많이 사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거는 안 좋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되게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 일단 유로존, 지금 뭐 미국이 묶여있는 게 이제 유로존 있죠. 지금 뭐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뭐 이런 게 하면서 이제 유로존 붕괴가 만약에 뭐 어떻게 된다 하면서 프랑스 대선에 뭐 르펜이 당선됐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근데 이 유로존이 다시 화랑을 찾게 되면서 그리스가 좀 살아나고 또 이제 속한 나라들이 많이 살아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은 뭐 스페인이라든가
뭐 이탈리아, 뭐 이런 데들 많이 살아나게 되면, 이제 이게 큰 호재가 되겠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유럽이 경제 성장으로 이제 4차 산업이, 유럽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4차 산업이 이제 더욱 가속화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진짜 밖에 돌아다니기 힘들더라고요. 이거 이제 중국발인데, 와, 중국에서도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뭐 나무도 많이 심고 막 하고 있어요, 중국도.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광, 뭐 이제 탄소가스, 이제 뭐, 가스를 배출하는 차, 이제 공기를 사고 파는 시대에 거의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공기를 사고 팔고 있죠. 이게 우리가 물을 처음에 사 먹을 때 되게 어색했었잖아요. 그 시점처럼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멈추는 거야? 화장실이 넘어가고 싶어서 이걸 잠깐 정지를 해놓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지구촌에 영향력을 좋은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수 아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우리 후손에게도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가까워질 거라는 거죠. 오늘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해외 반도체 꼭지, 이 부분을 계속 언급을 드렸죠. 오늘 폭락했습니다. 4.30% 빠졌어요. 자, 반도체 지수가 30%가 빠졌어요.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는 거죠. 뭐 웬만한 종목들은 다 8%, 10% 막 이렇게씩 빠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는 제가 지금 체크를 안 해봤는데 우리나라 장에서도 IT, 뭐 OLED 관련주들 많이 빠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체크를 안 해봤네. 해봤어야 되는데. 한번 볼까?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보고 가죠 뭐. 뭐 삼성전자. 거의 안 빠졌네?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올랐네 오히려. AP 시스템 좀 빠졌고, 원희홀딩스 아직 지키고 있네요. 우리나라 종목들은 아직 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러네. 그러니까 코스피는 아직 안 빠졌는데 앞으로 빠질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지켜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보면 아무튼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반도체가 꼭지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모멘텀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진다 그래도 조금 거의 뭐 횡보하면서 하락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사실. 근데 지금은 이제 꼭지 구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이번에 탄핵으로 이 탄핵설이 이렇게 돌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나스닥 뭐 이런 증시가 많이 빠졌고, 이렇게 위기설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자, 금이 오르죠. 금 투자를 이렇게 하면 해지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달 말부터 저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회원분들한테. KRX인가? 맞나? KRX 금계좌를 무조건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수익금의 20%씩 덜어서 자, 금을 사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안전성이 더 확대되면서 돈은 더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외국인이요, 장중에 이제 선물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았어요. 우리가 장 시작한 다음에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았었고, 코스피를 많이 팔고 있었어요. 거의 한 1000억 이상 팔고 있다가, 자, 장이 막판 되는 시점에 전부 돌려버렸죠. 이거는 이제 내일장은 굉장히 좀, 그림이 좋을, 그럴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고요. 자, 개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은 계속 샀고요. 그나마 위안이라는 거예요. 코스닥이 지금 달라요. 코스피랑은 아예 그림이 다릅니다. 코스닥은 많이 가고 코스피는 눌릴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분석한 이유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인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코스피 뭐 거의 뭐 그쵸 190만 판 것도 아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 이건 약소 물량이라 그렇게 판 건 아닌데 기관은 계속 팔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기관은 지금 사질 않고 있어요, 주식을. 이제 나중에 대세 상승이 진짜 온다 그러면 기관은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진짜. 펀드들 수익률 개판일 거예요. 이제 이걸 볼게요. 자, 누적 순매 수치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보면 지수가 이거 까만색이고요. 이 노란색이 외국인이에요. 자, 개인과 기관입니다. 자, 개인이 코스피에서는 박살 날 거예요. 왜? 자,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사고 있죠, 개인이. 지금 꼭지에. 왜? 그동안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다 팔아버려갖고. 물량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꼭지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들이. 코스피는. 자, 코스피를 하고 있는 개인들은, 이제 나중에 코스닥 장세에 또 이제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지수가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보면, 외국인들이 아직은 조금 더 이게 하락이 탁 나와야, 하락이 이렇게 툭 나와야, 이제 확실히 이게 추세가 꺾인 게 확인이 돼요. 지금은 이제 횡보나 조정, 그 정도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수가 꼭지가 낮아졌고요, 일단. 자, 위에 이제 꼭지가 낮아졌죠. 이 전에 보시면 꼭지가 이렇게 낮아진 시점에는 항상 이렇게 하락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이 온다는 거예요, 지수가. 자, 꼭지가 높아지는 시점에는, 자, 상승장을 이어가고요. 자, 꼭지가 이렇게 높아지는 시점. 자, 꼭지가 높아졌죠. 이때까지는 아직 몰라요. 그냥 단기 꼭지 구간에 있는 거지, 꼭지를 높여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하락 확률이 이제 80% 이상 됩니다, 코스피는. 자, 지수가 꼭지가 낮아지고 외국인들이 물량 조금만 내놔버리면, 물량을 들고 있는 게 외국인밖에 없어요. 외국인이 물량을 조금만 내놔버리면 이제 기관이 사고 개인이 사고 뭐하고 해도, 자, 지수는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하고 기관은 계속 꼭지에 물리는 거예요, 맨날. 그럼 이제 바닥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관하고 개인이 또 이제 어느 정도 들고 있고, 외국인들은 많이 정리하고 이제 다시 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같이 사기 시작하면, 이제 버블을 만들면서, 지수는 폭등 시작. 이렇게 폭등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대세 상승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 겁니다. 이제 4차 산업을 이끌고 몇 년 안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2,300, 2,500이 아니고 진짜 4,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어요, 코스피는. 근데 코스피가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봐야 2배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코스닥은 5배, 10배,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만약에 5배 성장을 해버리면, 우리 종목들은 그냥 2000%씩 갑니다. 제가 그게 그렇게 됐을 때, 내 말이 현실화 됐을 때, 그걸 딱 까놓고 보여드릴게요. 까놓고 보여드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무언가, 야,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 악담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230만원을 10억 만들기 컨텐츠 하니까, 너는 깡통 찰 거다. 230만원, 내일 모레 빵원 될 거다. 뭐 이런 덧글들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결과를 딱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말 없죠. 입 다물고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게 간사해요. 그때 그렇게 악플 달고 덧글 달았던 사람들, 지금 또 영상마다 보면은 싫어요 하면서 맨날 싫어요 이렇게 눌러주는 사람들 한 2명, 3명 있죠. 그 사람들이 그때 그 덧글 단 사람들일 거야. 그러니까 계속 눌러주는 거야. 왜? 배 아프니까. 경제인식이 바닥이고, 평생 거지로 살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어떡해요. 자기가 정신머리가 그러니까 뭐 거지로 살다가 그렇게 불행하게 죽어야지.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이 누적 순매 수치를 만들어 놨어요. 개인, 기관 팔아서 이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누적 순매수 물량이 이걸 넘어서지 못하죠. 이걸 넘어서야 돼요. 기관이 좀 줄이든지 개인 좀 줄이든지 해서 이게 상승, 누적 순매수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이 누적 순매수가 더 많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대세 상승 시작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지수가 이만큼 눌렸어요. 지수가 이만큼 눌렸는데 어때요? 외국인들은 더 사고 있죠. 자, 꼭지를 높여가면서 더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꼭지를 높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개인도 수급을 받쳐주기 시작합니다. 개인들도 이렇게 조정받을 때 불안하니까 이제 많이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조정받을 때 더 사버렸죠. 지금 꼭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단기 꼭지에서 사버려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거의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거. 코스닥은 간다고요, 무조건. 자, 기관은 어떻게 해요? 기관이 이제 폭망했어요, 폭망. 혼자 팔고 있어요. 미친 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기관이 사기 시작하면 이제 꼭지에서 어떻게 사야 돼요.
이게 내려올 때 기다렸다 살라 그랬는데 내려오질 않아. 그냥 계속 가. 그럼 이제 위에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돼. 왜? 기관은. 왜 사야 할까? 자, 펀드 환매 물량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지수가 계속 고점 올려가고 대세 상승장에 오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져요. 주식에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나타나. 그럼 관심을 가지니까 나 펀드나 가입해야 되겠다. 내가 주식할 줄 모르니까 펀드나 가입해야 되겠다 하고 문의하고 돈을 맡긴다고. 그럼 돈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기관은 주식을 사야 된다고요. 지금 코스피 사고 있죠? 지금 보면 기관 같은 경우 보면 자, 코스피 꾸물꾸물 살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은 아직도 내려 팔고 있어요. 이거 다시 사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기관은 지금 팔고 있어요. 문제라는 거죠. 자, 이거 수급 주체를 보면요. 자, 지수가 이렇게 갈 때 볼게요. 자, 외국인, 기관, 개인 지금 다 사버렸죠. 기관이 늦게 들어왔어요. 이 바닥에서 이게 내려가고 있는 시점부터 이제 사기 시작해서 시작한 게 외국인입니다. 시작한 게 외국인이고, 이제 기관이 이제 먼저 선취매가 들어갔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모르겠네.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하지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기관이 샀어요. 자, 이 바닥에서 이만큼 샀다가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기관이 뒤늦게 이제 매수에 동참을 합니다. 자, 그 외국인은 지금부터 이제 계속 사기 시작합니다. 자, 일관된다는 거죠. 외국인의 수급. 일관되다. 외국인은요, 팔기 시작하면 계속 팔아버립니다.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사요.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하죠. 개미도 샀다 팔았다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주의를 거의 집중을 해서 봐야 되고요. 이 주체가, 지금 본 주체가 코스닥 누적 순매수 추이가 이 주체가 만약 기관으로 바뀐다든가 개인으로 바뀐다. 그럼 그때부터는 개인 수급, 기관 수급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잘은 없는데 가끔 있더라고요. 그럴 때 집중을 해봐야 되고, 지금은 이제 외국인 수급 말고는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코스피는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수급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됩니다. 외국인이 지금 팔면은 지수 많이 내려와요. 외국인이 조금 사면 이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천천히 꾸물꾸물 올라갈 거고요. 근데 외국인이 살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내가 외국인이라면 지금 수익 많이 봤어. 자, 코스피 투자해갖고 이렇게 크게 상승했을 때 외국인만 돈 벌었죠. 자, 기관하고 개인들은 사진 않았어요. 외국인만 돈 벌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럼 이거 팔아. 이거 팔아서 생기면 지금 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개미들 사고 있네? 개미들한테 물량 좀 넘겨야지. 지금 지수 꼭지 왔으니까. 자, 개미들 좀 더 사라. 그리고 이제 좀 내놓으면 개미들이 더 사겠죠. 그리고 기관들은 이제 조금 팔면서 이 차익을 코스닥에 가져갑니다. 그럼 코스닥 조금만 사면 어떻게 돼요? 자, 코스닥이 또 수익을 많이 주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수익을 많이 쌓아간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이제 코스피 다시 사기 시작하고 이제 기관이랑 개미들은 또 팔기 시작하겠죠. 이게 계속 반복이다,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코스피 누적 순매수 추이고요. 이게 코스닥 누적 순매수 추이예요. 외국인 수급만 보면 돼요. 지금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지금 외국인과 개미까지 받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관만 수급이 조금만 돌려버리면 바로 올라가요. 코스닥은 급등 해버립니다. 코스닥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될 시기예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볼까요? 자, 외국인들이 이제 팔라고 꾸물꾸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관하고 개미들이 바닥에서 받으려고 그랬어요. 지금 물량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제 받고 꼭지에서 받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외국인들은 얘네들이 받아주면 계속 팝니다. 기관하고 개미들이 받아주면 계속 팔아요. 외국인들은. 일관된다니까. 한번 팔기 시작하면 계속 팔아버립니다. 그냥. 얘네들이 안 받아주면은 이제 폭락이 딱 온다 그러면 외국인들 그때부터 다시 받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누적 순매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예측할 때는. 자, 이렇게 살펴봤어요. 과거 데이터로 살펴본 코스피와 코스닥. 자, 미래 예측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말이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코스피는 IT 대장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대형주들. 자, 코스피 200 종목들 대부분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거다. 이게 얼마나 이어갈 거다? 한 달, 두 달. 자, 길면 한 6개월. 이렇게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의 뭐 한 달, 두 달 만에 끝날 가능성이 더 높긴 한데,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 단기적인 조정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근데 무언가 좀 큰 악재가 하나 다가오게 되면 중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럼 상승할 확률을 한 20%라 그러면, 중기적으로 하락이나 조정을 받을 확률이 한 30%. 자, 단기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한 50%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 하락이 한 80% 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자리에서 꼭지를 높여가면서 급등할 확률이 70%, 지금 자리에 살짝 조정받고 올라갈 확률이 한 20%, 그리고 한 10%는 지금 자리에서 횡보할 확률. 근데 거의 전 상승에 좀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왜? 수급이 딱 이야기를 해주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자, 수급을 잘못 탔죠. 지금 흐름을 잘못 탔다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이제 추격 매수를 할 거예요. 기관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 꼭지 구간이 나오면서 이제 꼭지의 기관들이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이 만약에 종목들이 버블 만들어가면서 지속 상승을 한다 그러면 기관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따라갈 거고, 만약 그 구간에서 꼭지를 만들어버리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뭐 지수는 예를 들어 한 3% 하락이면은 기관은 뭐 손실률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환매 물량이 이제 가중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환매 물량 외국인들이 다 받고 외국인들만 돈 벌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개인들은 코스닥 상승 초입에 그동안 이제 물려 있었던 거 이제 매도 물량 내놓으면서 코스닥 단기 바닥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거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코스닥 상승을 할 때 구경하다가 이제 꼭지에서 와장창 진입을 해서 버블 꼭지에 올려서 5년에서 10년 고생하겠죠. 지금 개미들 자금은 들어오질 않았어요. 개인들 자금은. 지금 시장에 개인들 자금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들 자금은 거의 없어요, 지금. 주식에 대한 인식이 거의 최악이에요, 개미들이. 왜냐면 개미들 자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미들은 이제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개미들은 상승 초입에 처음에 이제 물렸어요. 그러다가 뭐 이제 브렉시트 뭐 맞고 해갖고 빠지고 뭐하고 했던 거 그 자리 지금 돌파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 생겼어. 한 2년, 3년 막 이렇게 고생하다가 수익이 딱 생겼어. 야, 이제 빨리 팔아버려야지. 쳐다보기도 싫다, 주식.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다 팔고 떠난다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유입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언제 들어올까요? 주식해서 뭐 주식 부자가 누가 나왔니? 무슨 뭐 YG 누가 뭐 돈 얼마 벌었니? 삼성전자 이건희 주식이 얼마가 되니? 이런 뉴스가 이제 계속 도배를 하는 시기가 이제 버블 꼭지. 그런 꼭지가 올 거다. 언제? 지금부터 한 1, 2년 뒤에 올지.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그걸 알면 신이죠. 그러니까 그때 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미들은 엄청나게 자금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슬며시 이제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요. 금 사 모으면 돼요. 그러면 돈 벌겠죠. 자, 외국인들은 대세 상승장을 이제 다 누리면서 떼돈을 벌어갈 거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대세 상승장하고 4차 산업으로 경제 성장을 많이 이루면요. 우리나라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거예요. 왜? 돈 번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서 국민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업을 믿지 못해. 믿지 못하면서 맨날 파업이나 했었고 돈 달라 그러고 기업들이 정내미가 떨어져요. 다른 나라에 자꾸 이렇게 공장 만들고요. 우리나라는 점점 쌩 까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니들 보기도 싫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렇게 되면 이 돈은 누가 벌어갈까요? 외국인들이 다 벌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가난해져. 왜?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죠. 사람들 경제인식이 개판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한국인들은 이제 득을 못 보고, 외국인들만 이제 재미를 보겠죠. 이게 언제 그랬다? 1997년. 1998년 IMF 때. IMF 때가 이랬고요. 자, 2008년 금융위기. 자, 이 때랑 지금 굉장히 비슷해요. 상황이. 이때는 폭락 다음에 이제 대세 상승을 했어요. IMF 때가 2008년. 저도 지금은 폭락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폭락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분석을 좀 더 좀 잘 해보니까 폭락해서 서민들만 다 망할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떼돈 벌 것 같아요. 부동산 폭락하고 이제 오히려 이제 기업들을 투자하고 해갖고 떼돈 벌 것 같고 서민들만 다 빚잔치하고 나라가 거의 뭐 되게 힘든 지경에 이를 것 같아요. 빈부격차가 가속화돼서. 집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놓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투자를 많이 해놨으면 이게 경제에 문제가 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해놨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다 서민들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빚을 전부 서민들만 갖고 있어요. 서민들이 죽으면 상관이 없어요. 증시랑은. 서민들이 죽는 건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도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들, 경제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생겨야 이게 증시가 이제 폭락이 오는데 부동산 폭락 뭐 이게 오면 그냥 경매 물건 많아지고 부동산 시장 끝나고 이제 서민들은 이제 빚잔치하고 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증시는 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 물론 좀 더 지나서 그 상황이 돼봐야 알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민들은, 망하는 거랑, 서민들은 왜냐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이 망하는 거랑 이 증시랑은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왜 문제가 생겼냐면 IMF 때는 은행들이 서민들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기업에 돈을 빌려줬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IMF가 타격이 증시에 있었던 거고 2008년 금융위기는 외국계 자본이 문제가 생겼어요. 부동산 그걸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거품이 이게 되면 만약에 금융 섹터들이 이제 박살나면서 증시가 좀 내려온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이제 뭐 4차 산업이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별로 빠지질 않을 것 같아요. 그때처럼. 그러니까 하락이 완만하게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돼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폭락은 거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서 결국 빈부격차는 가속화 될 거고요. 5년, 10년 이후에는 미국의 할렘 같은 곳이 이제 한국에 생기게 될 거예요. 왜? 빈부격차가 커지면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게 돼요. 못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할렘 같은 곳이 어디 생길 거다? 전 서울에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 이제 강북, 강남에 존재하게 될 거예요. 이 할렘가가. 할렘이 강북, 강남에 이제 존재하게 될 거다. 왜? 죄다 거지 됐으니까. 여기 집 갖고 있던 사람들 다 거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렘이 강북, 강남에 이제 존재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노후 빈곤율이 1위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살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살고 있다? 자, 강북이나 강남에 살고 있죠. 집에 살고 있든지, 임대를 하고 살고 있든지, 일단 강북에서 강남에서 살고 있어요. 폐지 줍고, 이런 분들이, 이제 로봇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4차 산업이 이렇게 되고 하면서 일자리 많이 잃겠죠. 그럼 준비를 못 해놨는데 일자리 잃었다. 어떻게 해요? 진짜, 이건 굉장한 고통이에요. 목숨을 끊는 것도 우리나라는 벌금을 내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 노인빈곤율이라는 거는 굉장히 크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금들을 그럼 걷어서 어떻게 좀 나눠주면 되지 않냐. 부자들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쉽지 않아요. 왜? 그 기득권층은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쥐고 있을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살률 1위. 자, 지금 청년들은 미래가 없어요. 이거는 해결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청년들은 미래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가 생길 거예요. 왜?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이제 서민들이 10년, 20년 지나면 당장 일할 청년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럼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겠죠. 지금 취업난 이런 거 자동으로 해소가 될 거예요. 일자리에서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노인들, 이제 나이가 많은 연령층, 그 사람들은 일을 못 하겠죠. 자, 이 젊은 사람들은 다 쓰고 싶을 거예요. 저도 젊은 사람들만 쓸 거예요. 왜? 이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틀에 박혀 있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틀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이가 많든 무슨 상관이에요. 앞으로는 몸으로 일하는 시대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투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서민들의 가난을 경제인식이 부족해요, 정부가. 이 정부가 경제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결해주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야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교육 부분. 가장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교육 부분.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금 무슨 애들 무슨 사교육 시킨다고 입시 준비 시키고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시니어 나이 든 분들 예를 들어서 50대 이후 이분들 교육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이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거를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럴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라는데 70살, 80살 되면 자기 노후가 준비가 되잖아요. 이때 준비를 해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무언가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노후 빈곤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은. 지금 교육이 자라는 새싹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갖추기 전까지는 빈부격차는 가속화 될 거고요. 이 부분이 이대로 흘러가게 되면 자, 서울 강남하고 강북은 할렘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술자들 있잖아요. 노가다나 뭐 이런 인력들 중에서 기술자들이나 3D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기술력을 갖추신 분들은요, 대우 잘 받고 삽니다, 지금. 오히려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대기업에 취직도 못해요. 연봉 2,800 뭐 이거밖에 안 주는데,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뭐 세금 띄고 이거저거 띄고 하면은 뭐 200 얼마밖에 안 된다고. 딱 200 풀칠만 해요. 내 집장만 꿈도 꾸지 마세요. 20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50년 동안 돈 벌어도 불가능해요, 회사 취직에서. 그렇게 또 데리고 있어주지도 않아요. 나이 한 40 되면은, 이제 명예퇴직해라. 그럼 한 2억 줄게. 이러고 내쫓아요, 지금. 회사들에서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 기술 가진 분들, 옛날에 무시당하던 그 노가다 하시는 분들, 기술자들 얼마나 벌 것 같아, 한 달에. 못 벌어도 500, 좀 버는 사람들은 1,000만원이에요. 뭐, 오야지 정도 되면 한 2, 3천씩은 그냥 법니다. 저도 옛날에 나무 일할 때 반장님이 한 달에 못 가져가도 800에서 한 1,500 가져갔어요. 삽질하는 사람들 한 5명 데리고 있는 반장님이, 한 달에 한 800에서 1,500 정도씩 가져갔어요. 저한테서 가져간 돈만. 자, 그거 세금 맞추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수익 다 내놓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사업 접은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세금이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상황이 점점 이렇게 될 거다. 사람을 쓰면은 사업해서 성공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사람을 최대한 안 써야 기업을 해서 성공할 수가 있는 세상이 앞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앞으로는 투자 말고는 돈 벌 게 없어요, 진짜. 투자 말고는 돈을 벌 수 있는 일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요. 주식 공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게요. 오늘 굉장히 좀 길게 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한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나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도 다 분석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걸 좀 지켜보시면서, 경제인식을 좀 무장하고 하시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한 5년만 지나도 활짝 웃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마크 있습니다. 추천마크 눌러주시고요. 자, 광고는 무조건 봐주는 겁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광고는 무조건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 영상이 너무 길다. 광고가 시작되는데 광고가 막 5분이야. 광고가. 그러면 30초 보고 스킵. 자, 30초 이상은 반드시 봐준다. 그렇게 봐줘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진 거, 아는 걸 나눠드린 그런 보답이 생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장을 보면서요, 내일은 또 이제 계좌 보고도 하는 날이고 하죠. 다음 주부터는 무료 추천주를 하나씩 드리려 그래요. 그냥 우리 회원분들 말고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리고 이제 유튜브 홍보 측면, 커뮤니티 홍보 측면으로도 이제 뭐 내 추천주들이 이제 수익률 같은 게 검증이 되고 뭐하고 하면 입소문 타겠죠. 사람들 좀 많아지겠죠. 지금 계시는 회원분들은 나중에 우리 커뮤니티를 나는 운영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가 홍보가 되고 뭐하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그 이득이 나한테도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운영체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이제 중급 회원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만남을 가지고 의견을 나눌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을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고 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입비는 이제 300만원까지 제가 인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가입비를 이제 나중에 한 2년 후쯤까지는 제가 한 1,000만원까지는 인상하려고 합니다. 이제 커뮤니티 회원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뭐하고 하면서 우리가 운영하는 자금이 많아지면요, 최대한 문턱을 높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금이 작은 분들이랑 이제 진짜 공부가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시스템을 따로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를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30만원에 가입하신 분들부터 해서 지금 60만원에 가입하신 분들까지 그렇게 계시잖아요, 회원분들이. 앞으로는 이 문턱을 점점 높일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이터를 내놓는 그때그때마다 문턱을 높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저를 믿어주시고 저와 함께 했던 여러분들, 우리 회원분들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그 회원분들한테 기득권을 무조건 만들어 줄 거예요. 그 기득권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굉장히 흡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시는 회원분들은 단 한 분도 손실 중인 분들이 없죠. 그런데 이제 지수가 좀 눌리고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좀 들어온 회원분들이라든가 좀 최근에 들어온 회원분들은 잠시간에 이제 손실 구간으로 좀 기간을 거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구간이 온다 그래도요, 세월만 흘리면 됩니다. 제가 확신 드릴게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간만 좀 흘린다 그러면 무조건 되돌리고요. 돈 더 많이 벌어줘요. 그런 내가 좀 손실폭을 확대하는 그런 장이 오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주식을 채워가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는 세월이 다 보다 이제 알려줘요.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악재를 경험하고 그때그때마다 투자를 하고, 그때 우리가 수익을 짧게 챙기고 나왔는데 그 수익이 어떻게 불어나서 지금 보면 그 종목들이 어느 자리에 가 있고, 내가 그동안 추천을 했던, 제가 11월 달부터 동영상을 시작을 했고 2월 20일부터 지금 커뮤니티를 시작했잖아요.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뭐 30% 이하인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추천했던 종목도 한 50개 넘게 봐도요, 30% 이하 수익 본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추천한 종목들 말고 3개월 이상 된 종목들, 그 종목들 다 보면요, 지금 30% 이하 수익권인 종목들이 거의 없다고요. 수익 좀 많이 난 거나 거의 한 50%에서 100%. 그리고 거의 뭐 한 30% 정도는 다 갖고 와고, 우리 커뮤니티 보유 종목들 중에는 아직 그런 종목들이 없죠. 왜? 계속 트레이딩 구간이니까 수익이 조금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유 기간을 늘려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계좌들이 복리를 어떻게 입혀가는지, 그 부분들도 검증이 되는 순간 가입비는 이제 한 100만원 넘어가겠죠. 그런 부분들 검증하고 회원분들 자산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그때부터는 가입비를 최대한 올려서 마케팅을 시작할 거예요. 문턱을 이만큼 높여놓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시작할 거다. 그리고 나서 구분을 할 거다. 지금은 이제 초배원으로 다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정보에 대한 것도 문턱을 높일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베풀어 드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영상들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영상들 중에서도 중요한 기술적인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것들 다 유료로 돌리고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진입장벽을 굉장히 높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영상 그렇게 오래도록 그렇게 보지 못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잠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토리 측면으로만 유튜브는 끌어가고요. 나중에 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제가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다 하나씩 문턱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좀 이제 오늘 좀 일이 밀려 있어서 내일 금요일이라 모두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